지난 시간에는 문법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를 나눴어요. 특히 필수 작은 문법 아이템을 공부할 때는 예를 들어 수동태를 배울 때 그럴 때는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be 더하기 과거분사 더하기 by 목적격 이런 식으로 공식 외우듯이 외우는 것이 아니고 수동태란 그 형태 bed라는 그 형태는 어떠한 의미, 당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언제 쓰는지 이렇게 입체적으로 형태와 의미와 사용하는 이유 또는 사용하는 문맥, 언제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을 가지고 문법 아이템들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공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한 기본적인 아이템들을 다 알고 나면 그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내신 영어 그리고 수능 영어 이런 것에 다 대비를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는데요. 사실 대답은 아쉽게도 아니에요. 그 필수 문법에 대한 이렇게 이해가 기본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한 가지 더 필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레벨을 업해서 심화편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그 중학교, 고등학교의 서술형 문제 그리고 수행평가 문제를 샘플로 제가 몇 개 보여드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영문법이 필요한지 그리고 수능 영어에도 이렇게 문법 파트 문제가 물론 한 개 나오지만 전체 여러 지문을 읽어내는 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문법적인 지식과 또는 스킬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제가 미국에서 한 5년 정도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머무면서 집에 있는 아이들도 초등학교 현지 미국 초등학교를 다녔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는 스스로 이렇게 영어 학습자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 미국이라는 그 현지에서 그 영어를 배우는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배우는지에 대한 관심이 조금 많았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영어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영문법에 대한 그 교육을 미국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게 저한테는 되게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주 깜짝 놀랄만한 신기한 아이템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바로 센텐스 다이어그래밍이라고 여기 적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오랫동안 영어를 전공했고 또 거의 20년가량 영어를 티칭하고 있었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이 센텐스 다이어그래밍이란 이런 개념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미국에 이제 한 4학년 그때 사립으로 전학을 가게 됐는데요. 그게 아마 그 학교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미국 전역에 이미 오랫동안 영어 문법을 가르치는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대학원 석사 과정에서 영어 문법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그 강좌를 수강 신청하고 한 학기 동안 이렇게 배웠었는데 석사 과정에서 거기에 이제 클래스메이트들이 현지 미국 사람이었고 걔네들이 이제 졸업하면 그 학교에 선생님이 될 친구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교육대학원이죠. 제가 다녔던 그 교육대학원에서 영어 문법 시간에 가르친 것이 바로 이 센텐스 다이어그래밍이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우리 아들이 다닌 그 학교만 요거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미국 전역의 모든 영어 문법 교육은 아마 이렇게 센텐스 다이어그래밍으로 진행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인터넷 서칭을 해본 결과 그런 게 맞더라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정말 직관적이고 쉽게 make sense 되는 이 센텐스 구조를 파악하는 이 방법을 우리나라에는 아직 전무후무한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센텐스 다이어그래밍이 얼마나 기가 막힌 건지를 이 영상을 통해서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고 또 좀 더 깊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 링크 제 거 아니고 다른 그 전문하신 분 링크도 제가 걸어 놓고 또 제가 나름대로 한국말로 쉽게 제가 이해한 바를 글로 썼던 그 브런치에 제가 수록해 놓은 책인데요. 이 책에 대한 소개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아이들이 한국이에요. 한국의 중학교를 들어가면 어떤 시험을 치는지 조금 아직 중학교 자녀분이 없는 분들은 궁금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예전에 이미 졸업한 친구들은 사실 그 사이에 세월이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드실 건데요. 요거는 사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냈던 문제들이에요. 그 스티브 잡스의, 참고로 이건 중학교 3학년 문제예요. 스티브 잡스의 그 스탠포드 연설이 정말 단연 그 연설문으로서는 랭킹 1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살짝 욕심을 내가지고 아이들한테 이 스티브 잡스의 그 스피치를 풀로 15분짜리는 할 수 없고 그걸 압축된 버전으로 된 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한번 가르쳐 주고 그리고 시험을 이렇게 냈었어요. 그래서 보다시피 글을 읽고 그 다음에 여기 주어진 디렉션에 맞게 문장을 완성하는 문제였어요. 그러면 이런 거를 하려고 하면 사실 아이들이 일단 물론 요 질문을 한번 수업 시간 다뤘기 때문에 익숙한 거긴 하지만 요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이 글에 대한 기본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약간 밑줄 친 요 부분을 패러프레이즈를 해가지고 자기만의 언어로 여기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키워드 되는 단어는 여기 좀 주어졌으니까 이걸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형 변화 가능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형태 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문장 단위 쓰기를 위한 문법을 얘가 이해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제거든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본 문법 아이템들을 입체적으로 공부한 다음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제 실제 내신 성적을 위한 서술형 시험 문제를 풀 때에는 그걸 이 문맥에 맞게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적용 능력이 지금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 계속해서 이제 수행평가를 요즘 많이 이제 하고 있잖아요. 뭐, 중간 기말고사의 내신 그 지필평가뿐만 아니고도 이렇게 수행평가를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아이들한테 쓰고 그 다음에 그거를 글로 완성을 하고 그걸 다시 이제 원어민 선생님한테 프리젠트를 한 후에 원어민 선생님으로부터 질문을 현장에서 받고 그에 대한 대답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네 가지 영역의 스킬이 다 아우러져서 발현되는지를 테스트하는 그러한 형태를 제가 취하는데요. 그러한 문제를 우리 아이들이 해결해 나가려고 하면 특히 이제 문법 파트를 포커스로 본다면은 쓰기랑 문법이 함께 버무려져서 특히 단락글로 써내는지 그러한 쓰기를 하기 위한 문법이 이 아이한테는 있는지 그 적용 능력이 있는지 이게 지금 판가름 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물론 원어민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기로 프리젠트 할 때는 이러한 이 내용들을 그 현장에 맞게 이렇게 말로 설명해내는지인데 그건 또 추후에 또 다른 문제긴 해요. 오늘의 포커스는 문법, 과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내신, 그 다음 수능 영어를 위한 문법은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능력을 키워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 거니까 일단 말하기는 약간 제외시키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등학교의 문제를 잠깐 볼게요. 고등학교 이제 제가 그만둔 인근 학교의 문제인데요. 이거는 지금 보다시피 여전히 긴 글을 읽고 그 글 한가운데 빈칸에다가 자기가 영어로 문장을 한두 개씩 이렇게 요약을 해서 써놓아야 되는 거죠. 밑에는 형태 변형을 또 요구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읽기랑 쓰기랑 이 문법이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발달돼야 되고 특히 그 문맥 안에서 그 해당되는 문장을 정확한 형태로 적용해서 써내는 능력 그리고 보다시피 이 글들이 다들 짤막짤막한 글이 아니고 사실 길어요. 그죠? 문장이. 그리고 보다시피 단어의 제한이 보통 있긴 하지만 그 단어 수가 엄청 긴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결국 답안으로 써내야 될 문장들은 사실 고등학교 수준의 이 답안을 보면은 거의 수능 영어처럼 길이가 길거든요. 그건 다른 말로 하자면 아이들이 써내야 되는 문장은 다양한 그 정보를 압축해서 전달하는 약간 긴 장문이에요. 긴 장문을 해내려면은 그 안에 많은 문법적인 요소가 적용되어서 녹아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심플하게 말하자면 고등학교 내신에서 필요한 문법은 한마디로 문법 사항을 잘 이해해서 그거를 문장에 녹일 수 있는 능력
요 능력을 키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있네요. 이것도 또 다른 학교의 서술형 문제인데요. 패턴은 똑같아요. 그죠? 읽고 그거를 요약을 하는데 조건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단어의 개수가 주어져 있고 이 단어는 반드시 써야 되고 형태 변형은 필요하면 해야 된다. 이게 다른 말로 그 문법적인 어떠한 부분을 잘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은 그냥 심플하게 요것도 번역하는 문제긴 한데, 단순 번역이 아니라 요 문맥에 맞게 월로 시작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뭔가 조건이 주어져 있긴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신, 중학교, 고등학교 내신을 위해서는 달달 외우는 문법이 아니고 적용하는 문법이다. 그리고 단락글을 읽고 그 문맥 안에서 해당되는 문장을 정확히 써내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문장들은 단순한 단문이 아니라 아주 형태 변형을 해가면서 압축적으로 정보를 싣고 그게 길어질 수 있는 문장들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또 마찬가지 또 다른 학교 문제긴 한데요. 아까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고의 관문인 수능영어 한번 볼게요. 수능영어 같은 경우에는 늘 29번이 문법 문제죠. 2022학년도에 29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은 보다시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세 줄에 걸쳐서 하나의 문장이에요. 오른쪽으로 한번 제가 다시 썼는데요. 이렇게 긴 문장이에요. 이 문제의 답은 사실 4번인데 4번의 이 what을 that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머릿속에 어떠한 그 사고가 흘러야 되냐면은 이 문장을 주어가 뭔지 동사가 뭔지 나머지는 그거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게 구조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미국 가서 처음으로 알게 된 쇼킹한 그 문장 구조를 이해하는 방식이 이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교육으로 보자면은 보통 이렇게 긴 문장이 있으면은 그런 거 있죠. 사실 제가 펜 한번 써볼까요? 이게 주어야. 그러면서 이렇게 주어를 끊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동사잖아. 이게 주어야.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입체적인 아니고 그냥 이렇게 평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게 있잖아. 주어잖아. 그리고 주어 안에 보면은 이게 또 주어가 있어. 그리고 또 동사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절이야. 그러니까 이게 주어 역할 하니까 이게 명사절이지. 주절이라고 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계속 뜬금없이 자꾸 미궁으로 빠지는 거죠. 이 문장이 길어 빠져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다는 게 더 어려운 거죠. 그러면 어떻게 영어를 못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유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밑에처럼 그림으로 한번 그렸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결국 그 말이에요. 이게 한 덩어리야. 이 한 덩어리 이게 이렇다는 거야. 정말 심플하죠? 그래서 이렇게 긴 문장을 이렇게 도식화하면은 정말 무식한 정말 영어의 영사도 모르는 친구도 이게 이렇다는 거구나. 굳이 이걸 가지고 주절이니 명사절이니 그런 말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수능 영어는 늘 언제나 긴 문장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거를 내가 이해하려면은 물론 이 문법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긴 지문을 이해하려면 머릿속에 이렇게 평면적으로 되어 있는 문장을 머릿속에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어렵게 설명할 게 아니고 미국 현지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 우리도 이렇게 한번 아이들을 쉽게 영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보자 하는 게 사실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이따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2023학년도 그죠? 한 몇 달 전에 쳤던 수능 시험인데요. 이것도 네 줄에 걸친 하나의 문장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제가 아까처럼 구조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주어가 뭐다 또는 주어가 동사 뭐를 이렇게 세 가지 필수 아이템을 잘 파악해내는지 그걸 잘 파악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문장은 답이 아까 2번인데 이 문제는 왜 2번이냐면은 이게 주어고 clothes 그죠? 그 다음에 이게 are, the part of how, 그 다음 요 뒷부분이 다시
어떻게 people, 주어 사람들이 present, 그죠? 동사, 그 다음에 them, 자기 자신을. 똑같은 이 인물들이니까 people를 또다시 쓰면 안 되고 그들 스스로를 이렇게 해야 되니까 themselves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답은 2번이다.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해야 되는 문제였어요. 그러면은 형태가 아까 거랑 조금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문법 문제를 맞출 때는 뭐가 주어고 뭐가 동사인지 그리고 나머지는 그 주어 동사랑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구조적인 파악이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구조화, 우리를 이제 시각화, 아까처럼 그 다이어그래밍을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한국 아이들도 더 이상 어려운 문법에 허덕이게 하지 말고 그렇게 쉽게 한번 미국 아이들처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번 마음을 먹어볼게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아까 시험 문제 유형을 쭉 한번 봤는데 결국 우리가 문장 그런 거를 이해를 하고 그런 문장을 써 내려가기 위해서는 필수 알아야 될 것들이 뭔가 한번 중간 점검을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문법 사항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수동태라는 형태는 당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누가 했는지가 안 중요할 때 쓰는 거야. 그래서 신문 기사에서 어떤 사건 사고가 보도될 때는 그럴 때는 뭐 몇십억의 돈이 도난당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했습니다라는 말을 쓰는 것처럼 그러한 문맥일 때는 누가 했는지 모를 때 또는 누가 했는지 너무 뻔해서 이미 다 알 때 뭐 이런 식의 어떤 특정한 상황일 때는 그렇게 수동태 BED라는 형태를 쓴단다. 이런 식으로 수동태라는 그 빅 word를 쓰기보다는 BED라는 이 형태가 왜 필요한지, 걔는 언제 쓰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게 첫 번째 필수 사항이고 두 번째는 그걸 이해하고 나면 이제 통째로 그 수동태를 해서 BED가 쓰인 문장을 달달 입으로 통째 암기해야 되는 게 필수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문맥 속에서 그걸 다양하게 연습시켜야 되고 그러고 이제 읽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내가 실제로 좀 더 긴 문장으로 내가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럴 때 그 문장을 읽을 때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림 도식화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실제로 그런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고 뭐 이러한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통째 암기는 사실 중학교 수준에서 많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본 문법에 대한 이해를 다 아이가 했다면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거, 뭐 언제 과거형은 과거형, 뭐 조동사 did 더하기 not 이래서 부정문 만든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단계 할 게 아니고 그냥 he didn't like it, he didn't like it, he didn't like it, he didn't like it. He smashed it. He smashed it. Did your mom believe you? Did your mom believe you? No, she didn't. No, she didn't. Yes, she did. Yes, she did. 뭐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이들 중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사인데요. 걔네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요. 제가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짧은 문형을 가지고 와서 그 문형 안에 이미 과거형의 부정문, 그죠? 과거형의 의문문, 대답하는 방식, 그리고 뭐 smash ed는 발음이 뭐 smashed 이렇게 된다는 이러한 사항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리듬을 넣어가지고 외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학교 때 키가 되는 문법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입체적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통째로 문장을 달달 외우는 거 일단 가장 필수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오늘 주로 이제 설명드리는 게 이제 내신에 이렇게 긴 문장을 써내는 능력이잖아요. 그거는 요게 먼저 디딤돌이 돼야지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이거를 문장 단위에서 끝내도 되지만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요 문법책이 엄청 많이 팔리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요 문법은 한국에서 만든 문법책하고 조금 다른데 좋은 점이 뭔가 하면 이렇게 문맥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I want to go out 돼 있네요. 그랬더니 상대가 그런 말 하면은 듣고 있는 내가 너 어디 가고 싶은데? 라는 말을 하는 게 맞잖아요. A, B 순서의 대화에서, 그죠? 그렇게 문맥을 먼저 주고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을 만들게끔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자면 언제 이 의문사를 쓰는지 그 언제가 은연중에 습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문법책인 거죠. 페이지 떠나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제 의문문을 만들어라. 그냥 의문사 what을 넣어서 만들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문장 중에 빠져있는 정보를 알아내고 싶어. 그러면은 어떻게 이 문장을 이렇게 질문을 해야지만 이 빠진 정보를 알 수 있을까? 빠진 정보를 우리가 알 때, who나 what이나 이런 의문 물어보는 말을 할 때 그런 걸 쓰는구나. 이러한 문맥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연습 문제 풀 때는.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오른쪽에도, Tom's father is in the hospital. 이렇게 돼 있어요. 탐의 아버님이 병원 입원하셨대. 그러면 당연히, 그래? 어떤 병원에? 이런 말을 우리가 당연히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문맥일 때 which라는 말을 써가지고 which hospital is he in?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 패턴을 달려오고 그 다음에 문맥 안에서 언제 쓰는지에 대한 문맥이 주어져 있는 이런 문법책을 가지고 열심히 문장 단위에 정확하게 문장 쓰는 걸 연습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 되는 센텐스 다이어그램이에요. 사실 유튜브 제가 요거 영상 나중에 밑에 하단에다가 설명을 해 놓을게요. 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분을 볼 수 있어요. 제가 미리 한번 봤는데 이분이 정말 다이어그래밍이 아주 열성 팬인가 봐요. 티셔츠도 이미 I love diagramming이니까 I really truly grammar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재미있는 만화를 가지고 문장을 뜻을 이렇게 만화로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직접 손으로 다이어그램을 하면서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Grammarly에서 하는 요 링크도 제가 밑에 달아드릴게요. 요것도 찬찬히 물론 영어로 되어 있지만 찬찬히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예문 위주로만 본다면 충분히 우리나라 학습자들도 이해할 수 있어요. 잠깐만 제가 설명드리면은 The dog brought me his old ball in the morning. 이런 문장을 구조 파악을 어떻게 하냐. 물론 이거 문장이 심플하니까 굳이 구조 파악을 해야 돼 라고 생각이 들지만 기본이 되는 문장을 구조를 이렇게 파악한 능력이 키워지고 나면 아까 우리의 최종의 목표인 수능의 그 긴 문장을 우리가 이렇게 구조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하기 때문에 기본 한번 원리를 한번 제가 설명해 드려 볼게요. 보다시피 문장이니까 쭉 가로줄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로줄을 쭉 관통시키세요. 그 다음에 이제 주어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주어 중에서 꾸며주는 말을 밑에 다 넣고. 그죠? 그러면 그 알맹이만 되는 이 주어, 뭐뭐가에 대한 그 알맹이만 여기다 쓰고, 그 다음 동사를 여기다 써요. 그 다음에 이 동사가 뭐를 이라는 그 정보를 필요로 한 동사면 여기다 또 뭐를 쓰는데 주의할 점은 요 막대기는 여기서 멈춘다는 거죠. 그래서 주어고 동사고 목적어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우리가 이게 주어야 이게 동사야 이게 목적어야 이러면 또 어려운 말 목적어가 뭐지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건가 뭐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초보인 제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은 그 말이 또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힘든 영어를 배우는데 굳이 또 그 어려운 말, 영어의 허들을 줘가지고 애들한테 영어를 멀어지게 할 필요는 사실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를 쓰고 동사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얘가 뭐를 가졌다고? 여기다 쓴다. 그리고 막대기로만 딱 그으면 되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메인이 여기 길게 막대기하고 여기는 짧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얘가 가져왔구나. 이거를 이런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이 가져왔는데 언제, 뭐 어떻게, 어디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육하원칙 하는 거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 그거는 뭐 웬만한 애들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누가 무엇을 빼고 나머지는 다 밑에 꾸며주는 말이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 네 개는 다 꾸며주는 말이잖아요. 그거 다 밑에 넣는 거 밑에 이렇게. 동사에 뭐 언제 일어나는 건지 어떻게 일어난 건지 어디서 일어난 건지는 다 동사 요거랑 관련된 말이잖아요. 그래서 요 밑에다 다 줄줄 가지치기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사실은. 그러고 난 다음에 물론 이제 문장이 이렇게 접속사가 붙는다든지 이렇게 길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ing 붙인 동명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문장도 사실 이렇게 기본 뭐가 동사 뭐를 요것만 딱 잘 잡으면은 다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나중에 그 영상 보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오늘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뒤에서.
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이 그때 미국에 초등학교를 쭉 다니면서 특히 4학년으로 2학년을 하고 바로 4학년으로 점프해 들어갔는데요. 3학년 때 이걸 배웠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4학년을 학교를 전학해서 갔더니 문법 시간이 이렇게 문법을 가르치더라고요. 아까 말하는 그 다이어그래밍으로. 여긴 어디에 무슨 주절, 목적절 이런 말 없어요. 그냥 문장 있고 그 문장이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초등학교 4학년이라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문법을 안 배우잖아요. 근데 미국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렇게 문법을 배워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되게 쉽게 가르치니까. 쉽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으면 걔네들을 초등학교 4학년이라도 이해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대학원에서 저는 처음 배웠어요. 그때 미국 대학원 석사를 할 때, 근데 같은 시기에 아들이 여기 4학년을 다녔거든요. 숙제가 똑같아요. 엄마의 대학원 숙제나 아들 숙제는 똑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알게 된 거지만 대학원에서 이미 조금 배웠기 때문에 아들한테 조금 설명을 해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미국 현지인보다 제가 더 잘했어요. 제 자랑이 아니고 우리 한국인들은 문법이 정말 강하잖아요. 그걸 이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정말 식은 죽 먹게요. 정말 제가 장담할게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시고 이해가 됐으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집에 자녀분들 힘들게 무슨적 용법으로 힘들어하는 그 아이들을 구제를 해 주셔야 돼요. 우리 미국 아이들처럼 쉽게 영어 문법을 접하고 걔네들처럼 쉽게 고난이도의 문장을 써낼 수 있도록 우리가 코칭을 해줘야 된다는 그 어떠한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미션 같은 느낌? 자, 계속해서 복잡한 문장도 이런 식으로 다이어그램을 했었습니다. 아들이. 자, 그러면은 다시 우리나라 문법하고 그 현지 아이들이 배우는 문법을 잠깐만 대조를 해볼게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식 영문법이에요. to 부정사는 이름만 들어도 정말 강하게 거부감이 가는 문법 용어입니다. 이건 사실 제 그 인스타그램에 제가 올려놨던 게시물인데요. 제가 잠깐 가져왔습니다. 사실 to 부정사, 저는 말만 들어도 이게 뭘 부정한다는 거지. 이런 말 들어요. 그러니까 일자 무식인 소리죠. 근데 오해를 하게 만든 용어잖아요. 그런데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 사실 우리 아들 이번 기말고사 문제였어요. 제가 이거 보고 정말 너무 슬펐어요. 자, 다음 밑줄 친 to 부정사 중에서 용법이 다른 하나는 이걸 풀고 아들이 물론 틀렸어요. 우리 아들은 이 용법을 모르거든요. 제가 일부러 안 가르쳐줬어요. 굳이 이거를 몰라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틀리고 왔는데 엄마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돼? 이게 뭐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런 게 있어 하고 말았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만약 연령대가 한 20대, 30대라 해도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답은 짜잔 3번 맞죠? 3번. 이유인즉슨 나머지는 명사정법이고 그거는 부사정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미국 원어민들은 이렇게 공부 안 해요. 애초에 이런 질문 자체도 없고 그냥 무슨 정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문장에서 뭐가 주어고 뭐가 동사고 뭐가 목적어인지 나머지는 그냥 디테일에 들어가는 건지 아닌지 이것만 판단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걸 반대로 이제 뒤집어 볼게요. 문장을 써놨는 거를 분석하는 거 말고 이제는 반대로 내가 문장을 써내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역시 to 더하기 동사 원형을 사용해서 자, 내가 걔를 산책시키려고 공원에 갔어. 이 말을 이제 하고 싶어요. 그 영어로 한다고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보다시피 요까지 멀쩡하게 다 잘해요. 근데 이게 워기 문제죠, 워기. 이걸 어떻게 하지? 그대로 두면은 문제가 있죠, 그죠? 왜? 동사가 지금 2개 되니까. 그러면은 이러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래서 이럴 때는 이 주인공의 제일 중요한 이 went는 그냥 왕으로 놔두고 나머지 walk 이렇게 있지 동사 이거 이 행동인 거는 모양을 바꿔줘야 된다. 안 바꿔주면은 이 왕의 자리를 얘가 넘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라는 이 과거라는 이 시간의 정보는 이 왕만 품을 수 있어. 얘는 시간의 정보를 품을 수가 없어. 그리고 얘네는 모양을 바꿔줘야 돼. 영어는 모양이 버라이티하지 않고 딱 3개뿐이야. 이렇게 ing 붙이거나 to 붙이거나 가끔씩 ed를 붙이기도 해. 이 3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ing하고 to만 먼저 비교해보자.
ed는 나중에 또 설명해 줄게. 이렇게 넘기는 거죠. 그러면 ing하고 to는 언제 구별을 하냐? 공원을 갈 때 생각해봐. 이미 산책한 거야. 이제 할 거야. 그러면 이제 할 거예요. 아, 맞지. 그럼 이제 할 거면 to를 붙이면 돼. 이미 한 거면 ing 하면 되고. 이렇게 심플하게 설명하면 그게 다예요, 사실은.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to를 왜 붙여야 되는지 이해를 하겠지. 그러면은 내가 걔를 산책시키려고 공원에 갔어 라는 말을 영어로 하고 싶을 때는 I went to the park 그 다음에 to를 써서 to walk my dog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아,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문장을 만약에 딴 사람이 썼다고 치면 네가 이 문장을 이해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럴 때는 누가 했다 뭐를 이거를 지금 캐치해야 되잖아.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I를 이렇게 문장에다 쫙 먼저 자리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했다 뭐를 갔다는 거지. went. 아, 그렇구나. 그럼 나머지는 뭐를이라는 건가 아니면 어디에 언제 어떻게 이런 정보일까 생각해봐. to the park는 어디에 이런 거지. 그러니까 밑으로 이렇게 가지치기 하면 되는 거야. 별로 안 중요한 정보지. 그 다음에 걔를 산책시키려고 왜 갔냐. 꼭 이거 하려고. 맞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갔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뭐 이러한 정보는 밑에 하단으로 넣으면 돼. 왜냐하면 이거는 개인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장은 사실 남이 이렇게 써놓고 나면 너가 이해할 때 야가 결국 갔구나. 그리고 디테일하게는 어디 갔는지 왜 갔는지가 여기 붙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한국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는 이 밑에 붙었는 건지 아니면 위에 올려야 될지 이 문제예요. 그걸 굳이 무슨 명사적용법인지 이게 무슨 부사용법인지 이거 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이거를 이 막대기 위에 올려야 되는 건지 이 밑에 올리면 밑에 내려야 되는 건지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근데 밑에 내리드는 뭐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뭐 이게 밑이다. 그죠? 그다음에 누가 무엇은 위에 올라가면 된다. 이런 설명하면 되죠. 제가 사실 이렇게 심플하게 설명했더니 한국 아이들이 그렇게 쉬운 거였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진짜 쉬운 거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어민식으로 to 부정사를 이해한다는 것은 아까 말했다시피 이렇게 to 넣는 거를 이 막대기 메인이 된 막대기 밑에 넣을 것인지 그죠? 아니면 오른쪽처럼 위에 넣을 것인지 이것만 판단하면 돼요. 마지막 예문 볼게요. He continues to eat lots of cakes. 요 문장 걔가 계속 케이크를 단 거를 끊지를 못하고 계속 먹어. 다이어트 한다더니 뭐 이런 개념이죠. 그럴 때는 걔가 계속 한대 뭐를? 먹는 거를. 그러니까 뭐뭐를이라는 정보를 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to eat lots of cake 요 위쪽에 메인 그 뼈다귀 위 자리를 차지하면서 여기다 넣으면은 그가 주어가 continue 동사 하는 거야 계속 뭐를? 이거를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시각적으로 바로. 이걸 굳이 이게 명사잖니. 이게 목적어야. 목적어 되려면 명사가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to 더하기 동사 원형 to 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이라 할 수 있어. 굳이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알아듣지도 않을 건데. 그래서 이제 심플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고 아까 말다시피 이제 우리의 마지막 이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는 이렇게 to를 언제 써야 되는지 그리고 그 to 썼는 문장의 다양한 패턴을 눈으로 그리고 도식화해서 이해했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리듬을 넣어서 달려보면 되죠. 그래서 이걸 한번 틀어볼까요? 틀어지는지? I went to the park to walk my dog. I went to the park to walk my dog. I went to the park to walk my dog. I went to the park to walk my dog. I went to the park to walk my dog. I went to the park to walk my dog. I went to the park to walk my dog. I promised not to be 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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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bring some candy t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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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제 유튜브에 제가 재미삼아서 한번 올려놔 봤습니다. 혹시 요거뿐만 아니고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에 보여드릴 건데요. 나름 이렇게 중학교 아이들한테 지도를 하고 있는 중에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문장이 발견되면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만들어 가지고 올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 한국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문법 아이템에 대해서는 최대한 원어민처럼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원어민처럼 쉽게 문장 패턴을 드르륵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예요. 저 유튜브 물론 구독자 별로 없어요. 없지만 제가 이렇게 매번 아침에 영어 티타임을 하고 난 다음에 결석하신 분들이 제가 어떤 내용을 했는지를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더불어서 우연히 그 동영상이 제게 피드가 들어오시면 한번 보시고 필요한 내용이다 싶으시면 영상을 시청해 주면 저야 영광이라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인스타그램이에요. 이것도 제가 사실 이제 인스타를 뭐 한지 얼마 안 돼요. 이제 뭐 나이도 나이인지라 인스타가 아주 익숙한 나이가 아니라서 제가 열심히 지금 배워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저의 기록을 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요즘 나누고 있는 것들을 조금씩 짧게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아랫부분에 이 어려운 문법사항을 최대한 원어민들이 하는 것처럼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고 우리도 원어민처럼 그 문장을 달달 통째로 확 말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어려운 아이템들, 뭐 지각동사라든지 그 수동태, 그 다음에 현재 완료, 그 다음 가정법 이러한 굵직굵직한 문법 아이템에 대한 거를 조금 실어놨거든요. 그래서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원어민식으로 하는 그 문법을 어떻게 배우느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 다음에 가시면 검색창에 브런치를 치시고 거기 제 작가명이 헤이순이거든요. 요거를 치시면 요게 저 브런치로 오고 거기 많은 이제 제가 했는 글 중에서 이게 하나의 묶음으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원어민들이 하는 그 영문법은 어떤 식으로 했던가에 관해서 제가 좀 정리해 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많이 실어놨고 그리고 말로 제가 설명을 쭉 최대한 쉽게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방문해 하셔가지고 도움이 된다 하면은 뭐 완독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문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특히 이제 수능이라든지 중학교 서술형 문제, 고등학교 내신 문제를 대비해서는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또 문법에 대한 좀 보충해야 될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저의 동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